자, 오늘은 이베국가 민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애굽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고요. 왜 들어갔느냐? 바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입애굽을 통해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던 사람, 유혹을 이겨낸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는 세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로 묶여 있습니다. 누가 꿈을 꾸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요셉이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을 능가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비교적 개인적인 삶을 예고했다면 바로왕의 꿈은 14년 동안 애굽에서 벌어질 자연재난의 꿈입니다. 이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해체되고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를 예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요, 민족 형성을 위한 430여 년을 담은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로 따진다면 수백 년을 아우르는 야곱의 꿈이 제일 큰 꿈이고요. 그 다음은 그래봤자 14년을 예고한 바로왕의 꿈이겠고요.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요셉의 꿈은 비교적 작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토대로 창세기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훈련 시작과 그 과정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요셉 스쿨에 입학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17세 이전까지 야곱의 패밀리 스쿨에서 신앙교육을 마쳤고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목축업의 달인이 됩니다. 그 이후 12년 년 동안은 보디발의 가정학교에서 애굽의 토지 농사를 기반으로 한 실물 경제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농경산업의 달인이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3, 4년 동안에는 정치범 수감소인 감옥학교에서 정치와 행정교육을 충분히 받고 법무행정의 달인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학교에서 월등한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요셉 스쿨에서 졸업할 무렵에 드디어 바로왕의 꿈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한 가정 안에서 갈등의 파장을 일으켰다면 바로의 꿈은 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애굽 전체를 흔들어 놓는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은 앞으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은 나일강이 굉장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나머지 7년 동안은 나일강이 송두리째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정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뿌리가 뽑혀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년 동안 있을 자연재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처음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년마다 거둬들인 곡식을 각 성읍에 분산해서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위의 행정명령을 순조롭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의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대안 제시를 들은 바로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꿈 해석과 대안 제시를 들은 바로는 요셉을 14분만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 14년을 계속 두고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의 직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 스쿨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운 신앙 교육과 보디발의 가정학교와 감옥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직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 권력의 몸통으로 세우기 위해서 5가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4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사태를 이끌어갈 총리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인장반지와 세모포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왕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에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국민들에게 총리의 등극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방식의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하고 또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5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쉽게 이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권력을 이동시키고 또한 그 권력의 확고한 셋업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을 관리해 왔고 8년째 되는 해부터 흉년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 8년째에도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장이 났을 것이고요. 바로의 왕실도 재정적 손실에 큰 타격을 입고 권력 기반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국가의 재정으로 매년마다 곡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재정이 파탄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8년째부터 요셉이 말한 대로 풍년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는 7년 동안 사들였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되팔기 시작하므로 오히려 흉년이 되어서 애굽의 국고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애굽 백성들은 생계를 위해 재산도 팔고 토지까지 팔다가 결국에는 바로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소유했던 모든 토지가 어느덧 왕실의 소유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토지법을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 토지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곡식 소출의 5분의 4는 개인이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소출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이 토지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애굽의 거의 모든 토지 관리가 요셉의 손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22년 만의 형제 화해입니다. 애굽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 첫 해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게 되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22년 만에 요셉은 형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단 10명 중에 시므온만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토록 한 후에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올 것을 강력히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허락으로 9명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았고 은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10명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시험해 보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22년 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눈물겨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부둥켜 안으며 22년 만에 모든 화해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형성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즉
앞으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지키며 오랫동안 살다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백 년을 아우르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꾸게 하셨고, 이제 그 꿈을 야곱은 요셉에게 비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야곱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애굽에 토대를 놓게 됩니다.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센 땅 정착과 목축업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동해 온 가족들에게 민족 형성을 위해 필요한 넓은 고센 땅을 제공했고, 또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들과의 정략 결혼을 막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 여기는 목축업을 하도록 선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요셉이 선택한 이런 장치가 없었다면 아마도 얼마 못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애굽의 지도자 요셉의 결정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야곱의 가족은 혈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은 이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성의 뿌리가 됩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 대신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총 14명이 되지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요셉 대신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은 요셉을 빼고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였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레위 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유언 이후에 그들이 받은 사명으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애굽으로 이주해 온 17년 만에 14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짧게 치르지 않고 국장급 장례로 키우게 됩니다. 7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원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묻히게 될 가나안 헤브론 장지까지 운구해서 오게 되고, 이렇게 장례는 마쳐지게 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크게 키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장례식을 먼 미래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400여 년 뒤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110세가 된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후손들에게 상기시키며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유언은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함으로 그 유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입애굽을 통해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는 물론 형들 때문에 팔려왔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 삼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굳이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큰 민족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다음 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